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초청 당대표 후보자 자담회가 곧 진행되겠습니다. 장외에 계신 내외기빈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도 행사장 안으로 조속히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최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보좌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당대표 후보자를 모시고 보좌진들과 함께 당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선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헌영사, 그리고 좌담회에 들어가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개별 질문, 마무리 발언 등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장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초청 당대표 후보자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정한 선거관리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기남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의 주도부를 맡고 계시죠. 인재근 비대위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님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승용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병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청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과 김희정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빈 여러분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신기남 중앙선관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되고 있고 해서 선관위원장 인사말을 짧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이런 좋은 자리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민보협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좌관들은 현재 우리 당의 주역이십니다. 실질적 주역이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을 또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분들이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과 같은 적시에 아주 필요한 이 좌담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떤 토론회, 세미나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또 이 새 후보님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얘기 나눌 기회가 참 드물어요. 서로들 바빠서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후보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번 우리 전당대회 경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나아갈 길,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나아갈 길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경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흥미를 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 자칫하면 소위 흔히 하는 말대로 네거티브로 진행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십사. 새 후보께서 특별히 치열하게 하긴 하시되 그런 말씀을 우리 여론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세 분 후보가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삼국지처럼 이 정립구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국민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그런 만큼 이걸 잘 좀 이 구도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보협에게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같은 형식의 좌담회를 당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을 위해서도 한번 꼭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최고위원 후보들도 오셨는데요. 사실 당대표 못지 아니하게 이 최고위원 경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끄는 게 이 최고위원들이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8분 나와 계신데 그중에 5분은 최고위원에 입성하십니다. 당대표 후보는 3분 중에 1분만 하시지만은 최고위원이 참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8분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한 자질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당의 현재 얼굴이고 미래의 꿈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당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참 다양합니다. 면면이 참 재밌습니다.
말을 시켜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언론인들도 계시고 한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만에 또는 당대표와 같이 해도 좋아요. 이런 그 좌담회 토론회를 좀 해주시기를, 민보협회에도. 오늘 민보협회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관심을, 좋은 내용의 모임이 될 거다 해서 언론도 많이 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위해서도, 후보들을 위해서 꼭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좌담회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인사 말씀과 좋은 제안해 주신 신기남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박도원 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신, 청년기백으로 힘차게 민보협을 이끌고 있는 박도원 회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좌진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실 박도원입니다. 제가 보좌진 협의회장 되고 나서 회의를 좀 몇 번 했는데 대회실이 이렇게 꽉 찬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보좌진 협의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좌진 협의회 회원이 1200명에 달합니다. 그중 전국 대의원이 약 3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당대표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한 번도 직접 자리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28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민적 관심과 여망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저희 당의 계파와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아닌 혁명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새 후보자님 중에 누가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보좌진 협의회 회원님들 모시고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 분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이 저희가 꼭 묻고 싶은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질문 선정위를 구성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누가 되시든 우리 보좌진 협의회의 발전과 보좌진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도원 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대표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 세 분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과 함께 후보님들께서 객석에 계신 우리 여기 취재진, 보좌진 여러분께 손을 함께 맞잡고 높이 들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손 올리시면 힘찬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후보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뒤편에 있는 좌석에 착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좌담회 사유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이신 정은혜 위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을 역임하셨고 각종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과도 익숙하게 소통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담에 참석하신 후보님과 정은혜 사회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좌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정은혜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2년간 우리 국민들은 몸도 마음도 가난해졌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당대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텐데요.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진행되는 좌담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후보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좌담회는 종료됩니다. 답변 시간은 모두 발언 2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별 1분이며 공통 질문은 각각 3분, 개별 질문은 각각 1분 30초입니다. 참고로 개별 질문 진행 시 각 후보자별로 한 번의 찬스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답변 시간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필요하다고 싶으시다고 생각할 때는 후보께서 찬스를 사용하셔 추가 1분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발언 시간 전 30초 전에 저기 있는 벨이 울리게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객분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연호나 피켓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초청 당대표 후보자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기호 2번 이인영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있는 이중구조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취가 되면 이제 보람이 있을 텐데 우리 보좌진님들은 열심히 그렇게 해도 공은 전부 이제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은 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각광받는 사람은 의원들이고 보좌진은 그 각광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대 뒤에서 이제 보람을 느낄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미래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그 보좌진 출신들이 아주 많죠. 그런 분들일수록 아주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더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또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두 노무현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이죠. 다들 아주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다 컸고요. 안희정 지사는 특히 차세대 정치인 가운데서는 마침 대선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다는 지금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끝난 거예요? 네. 우리 보좌진님들께서 꿈을 가지시고 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기호 3번 박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고 또 여러분들은 당을 살릴 동지들입니다. 로텐다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밤샘 농성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가지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좌진, 그리고 우리 당 당직자, 이 박지원의 입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싸웠습니까? 함께 싸울 때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시청 앞에 수없이 텐트만 쳤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도부는 무기력했고 의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싸가지 있는 당이 되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선두에는 여러분이 있었고 거기에 저 박지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에 2번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박지원이 나섰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은 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을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기호 3번 박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이인영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감사의 마음은 양무 민보협이면 필시무민주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딱 2가지 연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분열을 극복할 건가, 또 하나는 왜 세대교체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전당대회에 임했을 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보니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친노와 비노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고 또 지역구도의 망령도 부활할 조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민주당과 새정치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공천 잘못이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훨씬 더 심각한 분열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비중은 분열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치명적이고 또 위기의 본질이 바로 분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2% 부족한 그런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열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저를 늘 새롭게 합니다. 왜 세대교체인가? 단결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 또 세대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을 만들 방법이 없다. 세대교체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 외에 또 다른 승리의 길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세대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1년에 40대 기술론을 주창한 이후에 우리 당의 기본판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판가리를 시작하자. 이런 발제를 드립니다. 네, 세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첫 번째 공통질문이 1분, 두 번째 공통질문은 후보자별 2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의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세 분 모두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동지이자 지금은 경쟁자인데요.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상대 후보의 장점이나 강점,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기호 3번 박지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맑으신 분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맑으신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감탄을 합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패배는 했지만은 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로 가면 제일 적당한 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후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발굴한 386 세대의 리더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인영 후보의 장래 제가 꼭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장점 많죠. 그런데 딱 집으라고 하면은 저는 퍼펙셔니스트. 너무 완전 무결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보좌관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참 담백한 그런 멋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절제의 미가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맛이 첨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고유한 맛을 계속 간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는 아주 솜씨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양념 맛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양념을 많이 쓰시면 고유한 멋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 멋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울거내시면 그런 대로 괜찮은 맛은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문무가 겸비된 그런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삼국지로 표현하면 주유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지원 후보님은 역시 오랜 정치 경력 또 관록이시죠. 대여 공격력, 정보력 대단하시고요. 요즘은 그 탁월한 공격을 저한테 지금 퍼붓고 계십니다만 예, 가장 부러운 것은 연설 때에도 늘 빠지지 않는 그 유머 감각.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어서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님은 역시 이제 열정, 패기, 우리 당에 꼭 필요한 그런 자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또 경쟁하기 이전에 동지였고 또 경쟁 이후에 또 동지가 돼야 되고 우리 당을 바꾸고 혁신하는 일, 이거는 너무나 이거 어려운 뿌리 깊은 정당 문화를 바꾸는 것이어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 간의 훈훈한 칭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발언 시간은 총 2분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과 혁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통합만 있고 제대로 된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통합과 혁신을 주장했지만 성과도 없고 감동도 없는 혁신안으로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 혁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당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현역 의원 교체 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당혁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해진 답변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이인영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당의 혁신의 출발은 아래로 흐르는 당입니다. 당을 아래로 흐르게 하라. 이게 제가 내거는 정당혁명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제3세대 정당혁명, 분권과 협치의 정당, 이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청과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3세대 정당혁명으로 당원이 찾아와서 변화와 혁신을 말하는 당, 국민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246개 지역에 정치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생활공동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괴리된 채 선거 때만 활동하는 246개 지역위원회를 넘어서겠습니다. 주민과 당원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협동조합으로 지역위원회를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지역위원회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친환경적인 삶,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다시 말하면 정치협동조합마다 1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당을 현장형 당으로 만들어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정당을 민생정당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정당 참모습을 되찾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천혁명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전략공천 분명히 없앨 거고, 신진은 진입이 쉽게, 다선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쪽방을 내줄 일이 아니라 운동장을 개방하는 룰을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수열이 아니라 판가리가 가능한 이런 우리 당의 모습을 갖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천혁명입니다. 대표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천을 대표나 개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확정된 이렇게 공천제도, 공천 룰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개판 문제를, 개판 논란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전략공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략공천조차도 그 선정 기준, 그리고 새로운 후보의 선출 방법을 미리 투명하게 결정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역분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인사권, 또 정책기능, 공천권 이런 거 다 지도당에 과감하게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은 지방의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우리 당의 운영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곧바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원이 주인인 그런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플랫폼 가운데 방 하나는 우리 보좌진 협의회, 보좌진들과 또 당대표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그 변화 혁신은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를 해오신 분들은 이런 그 변화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이 저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해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께서 자기 단점을 말씀 안 하시는데 문재인 후보가 저를 칭찬해 주는 저의 장점과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면 딱 드림팀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박지원 표 10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천심사제도, 그리고 당 혁신 방안입니다. 이 제 공약을 보고 대구의 참여연대에서는 박지원의 공약이 제일 좋다 하고 지지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유권자한테 충성해야지 팝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6개 전략지역, 영남 5곳, 강원도, 국회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2석씩 할당해서 전국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해서 여러 보좌관들, 우리 젊은 당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총선은 드림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또 확실하게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시도당에 있는 막대한 국회 보조금을 지방으로 넘겨서 공천권과 인사권, 그래서 당원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민주정책연구원도 시도지부를 만들어서 또 대표 직속 생활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민생우선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당원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원 교육이 없으면 우리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꼭 정권개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 질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개별 질의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은 각 후보별 3회를 실시하게 되며 후보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앞 순서와 마찬가지로 발언 순서가 30초가 남았을 때 종이 울리게 됩니다. 단 후보자별 질문에 대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단 한 번에 찬스 기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신 그 손바닥으로 된 플랜카드 있으시죠? 네. 한 번에 찬스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내가 말하고 싶다, 더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실 때 한 번 그 팻말을 들어주시면요. 1분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다소 민감하거나 좀 아픈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세 후보께서는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부산에서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출마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직을 걸려면 지난 대선 때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 진정성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난 대선 때 의원직 사퇴는 저는 여의도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4월에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그해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9월에 제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의원직을 사퇴합니까? 그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총선에 출마하지를 말았어야죠. 선거는 유권자들하고 엄중한 약속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데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을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직을 잠시 이용했다가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경남으로만 좀 좁혀서 보면요. 우리 부산에서 지난번에 2명, 경남에 1명 당선됐습니다만 그때 김영춘 전 의원과 또 최인호 원외위원장은 출구조사에서 이겼다가 결과에서 졌습니다. 그만큼 건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47%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근접했던 지역이 부산에서 4군데가 더 있고 경남에서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끝내 당선되지 못했냐?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벽에 가로막힌 것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쪽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 벽이 확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당선될 수 있어요. 한 명의 문재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문재인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후에 의원직 사퇴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또한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이 되셨을 경우 오히려 영남 지역에서 제2, 제3의 문재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박지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당대표가 될 경우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도 호남만으로는 총선과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정치민주 여러분, 과거 역사를 잘 부인합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구도로 가면은 패배합니다. 호남은 국회의원 30석, 영남은 67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지만 호남을 빼고도 안 됩니다. 왜? 전국에 1000만의 호남 향우들이 사실상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진정한 정치는 민주주의, 서민경제와 복지,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지역 폄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는 부산에 가서 영남 대표론을 얘기하고 또 박지원은 호남 맹주다. 이렇게 해서 잘 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호남 정치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호남을 지키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의 정신은 지키면서 또한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인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후보께서는 이미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직접 당 운영에 참여하셨고 이른바 486 의원 상당수가 당 지도부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 시절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었던 486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혜택만 누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486이 세대 교체의 주역이라기보다 세대 교체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486의 공과 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 대한 지적은 통렬하게 공감합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맞을 건 맞고 그러나 다시 품어야 할 꿈은 품고 가겠습니다. 정직하게 극복하겠습니다. 잘못의 뒤에 숨어서 도망치는 것이 저는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점, 개파 패권, 지역구도, 이 낡은 질서에 맞서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때리실 수도 있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더 큰 잘못, 이것을 덮을 수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도전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 뒤에, 과거의 질서 뒤에 우리 모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젊은이들과 많이 호흡해 왔습니다. 새로운 간판으로 젊은이들을 등용하는 것 많이 고민했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게 기회가 오면 젊은이들이 무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목을 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됩니다. 당원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말하자면 진입은 쉽고 타선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정중하게 또 예의 바르게 도전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이런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지만 전략공천이나 혹은 비례대표 한두석 이런 것으로 젊은이들에게 배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쪽방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운동장을 열어서 젊은이들에게 꿈의 마당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왜 안 나섰는가? 제가 나설 때 나서고 들어설 때 들어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2011년에 제가 최고위원회 하면서 4대강 싸움, 4월 재보궐선거 싸움, 오세훈 시장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란, 이거 제가 진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시켰습니다. 야권 통합, 어떤 분은 소란스럽게 하셨지만 제가 관철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물러서서 지구당을 커뮤니티 정당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네, 이인영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순발력 있게 1분의 찬스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진입이 쉬운 정당, 또한 쪽방이 아닌 대운동장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각 후보별 개별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박지원 후보부터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친노 계파 척결로 연일 맹공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박 후보께서 과거 원내대표 선거에 이해찬 당시 당대표 후보와 연대해 이박 담합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판하고 계신 계파 정치를 특히 친노 진영과 하신 건데요. 이제 와서 친노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나올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받고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길로 나갔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꼭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해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자 했습니다. 이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했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철수해버렸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요, 중앙당 한번 못 가고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 내려가서 선거운동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90% 이상 지지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자기 고향에서도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도 하겠다. 그것만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의 연대가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이인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당내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지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 후보께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언젠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조금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제가 안 합니다. 하나는 선정적인 막말 경쟁으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건 저는 안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부메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깜짝쇼도 저 잘 안 합니다. 정치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신념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그걸 통해서 꾸준히 가고 싶습니다. 말이 빠르기보다는 생각이 깊었으면 좋겠고, 또 한번 결단하면 행동이 잘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당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 세대교체, 정치혁명, 정당혁명을 위해서 저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겠지만 결국 이 정당혁명, 정치혁명을 이루는 것은 민심이고 당심입니다. 민심이 당심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이루는 것이지 저의 재주나 기교, 명망성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선정적인 말이나 깜짝쇼보다도 세대교체를 통한 정당혁명을 이뤄서 또한 권력교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두 가지 개별 질문이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개별 질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질문이 세 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을 지휘하고 2017년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당대표 출마가 차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외부에 좋은 인물이 있다면 영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2010년 가을에 당대표가 되셔서 민주통합당 창당될 때까지 대표하셨죠. 그때 손 대표님은 우리 당의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대표가 되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수원 재보선의 승리에 이어서 당대표를 하시면서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가기를 바랬던 것이 우리 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님은 민주통합당 창당 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합 받아들여서 민주통합당 창당을 이루었죠. 그게 당대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권 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대표를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나 공천에서 자기 사람 심어서 대선 후보로서 길을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당 가야 될 방향이겠습니까? 그게 또 가능합니까? 대선 후보는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당을 혁신하는 일, 당을 살리는 일 이런 데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저절로 대선 어떤 주자의 어떤 리스트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대선 후보는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대표가 되어 당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인데요. 아직 박지원,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한 번의 찬스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관없어 찬승위회를 사용하시게 되면 1분의 추가 발언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마지막 질문은 기호 2번 이인영 후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6은 현재 40대부터 50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특정 연령대를 대표하는 것은 이 후보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와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세대와 전문가들, 이들과 깊게 소통하고 의기투합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 중에서 저보다 전문가 집단이 많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권했던 한국의 진보적 성장 전략, 제 또래의 세대들과 지난 2년 동안 경제 공부하면서 내놓은 우리 시대의 진보적 성장의 대안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1차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이고 제2차 산업정책이 IT 벤처 산업의 육성이었다면 제3차 산업정책은 이제 사회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또 남북 경협을 통한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업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 60여 명의 젊은 교수들, 연구자들, 박사들과 함께 한 10여 년 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구해왔고,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소장학자들이 이젠 시니어가 됐고 이분들이 나설 때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예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 중심이 있어서 세대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대교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세대 교체, 다양한 세대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부정하진 않으시지만 또한 여지껏 오셨던 그 길, 동시대를 살아왔던 486 세대들과 함께 또한 당을 함께 잘 이끌어 나가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이 필수적입니다. 후보께서는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인사와 당 운영에서 친노계에 불이익을 줄 정도로 탕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선 공천에서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일각에서는 친노, 중진, 용태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에서 탕평하라, 그렇게 만약에 말하면 이렇게 개판 나눠먹기로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일까요? 저는 공천은 탕평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그런 공천 제도로 공천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진 인사를 등용한다는 면에서도 대표가 그런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노 중진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양 중진 용태도 또 호남 삼선 이렇게 물갈이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데 저는 이런 인위적인 어떤 인적 쇄신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공천 제도를 통해서 신진들에게 동등한 경쟁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주면 저는 그 공천 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자꾸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확장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용태라는 이름으로 빼내고 이렇게 줄이고 가르고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1분. 아니요, 지금. 예, 마지막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 1분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 경남을 예를 들었는데요.
전국으로 조금 넓혀보면 전국에서 5% 이내로 아깝게 지은 곳이 29곳이었습니다. 1% 이내로 지은 곳만 해도 5곳이었죠. 이런 곳들만 이겼으면 우리가 다수당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보들이 왜 떨어졌냐? 저는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는 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낮은 당 지지도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장벽, 이것을 넘지 못한 것이거든요. 누가 이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간판이 돼서 선거를 이끄는 것이 그런 지역에, 그런 경합 지역에 당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 제가 이 출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위적인 인적 쇄신이 아니라 후보들로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의 인적 자원을 확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박지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이 관건인데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님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무소속 시장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목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지자체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두고 지역구 공천도 실패하는데 총선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제도를 혁신하자는 겁니다. 사실 9명의 시장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준비하다가 전직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 3번 나오신 분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다 사퇴해가지고 무소속 밀었습니다. 이러한 공천제도를 두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처럼 호남에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공천혁명을 통해서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철저한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만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호남을 빼고도 안 되고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노무현의 길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다수인 호남의 정치 대통령 후보자들을 못 나오게 하고 소수인 영남의 노무현을 선택해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선에서 총선권이 좌지우지돼서 안 된다. 그러면 왜 2년 반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당대표를 권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왜 2년 반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노,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 당직에 안 쓰겠다. 2년 반 전에 친노, 청와대, 정부에 안 들어오겠다는 성명 발표했으면 문재인 후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청와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승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집권을 위해서 제가 나서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6.4 선거에서의 공천 실패를 반성하시고 또한 그래서 당대표가 되어 혁신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후보자별 개별 질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분들 정말 예민하고 때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도 많았을 텐데요.
역시 당대표 후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주 세 후보 모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세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 1분씩 주어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마지막 발언 순서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기호 2번 이인영 후보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그 당대표를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존중하고 또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 지지라는 것 외에 어떻게 다른 선택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혁신을 말합니다만 혁신은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힌 그 우리 정치와 정당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말은 하기 쉬워도 어렵습니다. 2011년도 전정배 장관 정책혁신위원장 하면서 방안 발표했지만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와 안철수 후보가 말했지만 대선 실패를 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는 바람으로 도전했지만 역시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 방금 말씀드린 분들과 안희정 지사 또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과 함께 희망 스크럼을 만들어서 우리 당을 반드시 혁신해 내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박지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지 대통령 후보 뽑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키면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누가 남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당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강한 야당,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제가 총리하겠습니까? 집권이 목표입니다. 당권, 대권 분리만이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강한 야당, 통합대표, 오케이. 박지원이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박지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이인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과거로부터 상속된 그런 대세론, 또 기득권으로부터의 존재감,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정답은 아닙니다. 오직 미래로 가는 혁신감, 그리고 승리에 굶주린 절박감, 이것이 우리의 무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파와 지역을 다 녹이는 통로가 세대교체입니다. 그 자리에, 분열이 지나간 그 자리에 다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경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우리는 마침내 진실의 순간에 임했습니다. 세대교체를 이루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 20여 년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길로 가야 하고 또 통일을 실제로 이뤄내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세대의 정치, 제3세대의 정치, 그 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분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난감한 질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 당대표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자담회를 통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밝은 미래를 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새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초청 당대표 후보자 자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당대표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